이 덕분에 내가 미쓰비시 엘리베이터를 조금 이렇게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뭐 국내 엘리베이터 4대 기업이 안에 이제 들어가잖아. 마켓 시어로 보면 진짜 의미 없지만 보통 3대 기업이라고 하는 아니야, 야 9시 뉴스에 4대 기업 딱 들어가더라고. 4대 기업에서 미쓰비시까지 들어가. 근데 딱 줄어. 점유율이 3%대도만. 네, 딱 지금 3%일 거예요. 그러니까 야, 3%인데 4대로 집어넣어 주는구나. 뭐, 고맙지 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래도 뭐 꾸준히 잘 가고 있더만. 뭐 여기저기서 뭐 욕은 하더만. 이래저래 뭐 아니 일본 기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업체들 간의 이제 고질적인 그 병폐, 하청, 니네도 하청 주니? 네. 재하청 같은 거 이런 거 주는 거 그런 문제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네. 막 하청 주고 뭐 이런 거. 우리 직원은 20개만 봐. 나머지는 다 하청이었는데 이거 법적으로 몇 년 전에 50%는 본팀에서 무조건 봐야 된다 해가지고 재작년까지 몇 명씩 뽑았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뽑았거든요. 인원을 어쨌든 다 회수해와야 되니까 이제 뭐 공동수급이라는 명목으로 계약을 해서 뭐 너네가 봐라 해놓고 계속 20%씩 수수료만 계속 먹는 거예요. 본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뭐 되게 문제가 많이 돼서 본팀도 제대로 안 하는데 어떻게 하청해서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 갇히거나 뭐 중대 고장이 나거나 하면 뭐 어떻게 대응하겠느냐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는 근데 20%밖에 안 쓰기는 해요. 본팀이 다 80%를 보고 좀 다른 회사랑 좀 구조가 좀 많이 다른가 봐요. 내부 그런 뭐 회로 전기 도면이나 이런 게 뭐 거의 다 똑같게 비슷하겠지만 이거를 고장 수리하려면 뭐 본팀 직원한테 자료를 안 주는데 화물역사 직원이 어떻게 그거 알고 고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심해서 외주를 줘도 그쪽에서도 못 고쳐서 저희가 많이 가고. 그런 것도 있고 일본 문화 특유의 너무 그 폐쇄적인 폐쇄성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기도 해. 우리나라 기업들이야 일단 시장을 키우고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하청을 막 하청에 재하청까지 주고 막 이러지만 일본 기업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 굉장히 폐쇄적이고 정보도 잘 안 공개하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게 어찌 보면 대외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인 측면이 보이는 거지. 저는 제 소개를 먼저 해볼까 해요. 저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이랑 같이 비행기 쪽으로 공부를 같이 하다가 지금은 전혀 완전 다르진 않지만 뭐 타 분야 엘리베이터 회사에 다니고 있고 지금은 그쪽에서 이제 한 2년 8개월 정도가 벌써 됐는데 취업한 지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뭐 항공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해드릴 말이 많이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분야가 좀 다르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일단은 저랑 같이 만약에 항공기 공부를 하다가 다른 쪽으로 빠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잘 얘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됐으면 해서 오늘 선생님께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일단은 미쓰비시 엘리베이터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일단은 저희 한국에서 승강기 업계랑 이런 거를 좀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비행기랑은 알고 계셨던 거랑은 좀 다르니까. 일단 이거는 전 세계에서 신규 설치 비율로는 따지면 1위가 중국, 2위는 인도에 이어서 3위가 우리나라다. 그래서 되게 한국 승강기 시장이 되게 많이 설치가 되고 있고 앞으로는 발전 가능성이 좀 있는 분야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신규 깔리는 수가 많을수록 엔지니어들이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하고 뭐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좀 전망성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북한이랑 통일이 되게 되면 그쪽에는 이제 개발이 들어간다는 거는 엘리베이터 무조건 요즘에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들 이게 생각이 되고 한국에 있는 업체의 개수만 해도 800, 그래서 거의 현대가 절반 정도를 먹고 있는데
이제 빅4라고 부르죠. 네 번째 미쓰비시 엘리베이터인데 일본계 기업으로 점유율은 3%입니다. 근데 왜 빅4라고 부르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되게 마케팅을 되게 잘 했던 것 같아요. 미쓰비시라는 업체가. 미쓰비시는 오티스랑 마찬가지로 원래 LG 산전, 요즘에 오래된 엘리베이터 보면 LG 산전이라고 적혀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 LG 산전의 창원 공장이랑 미쓰비시라는 게 회사가 3%밖에 안 되는데도 되게 이름이 있다고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이유가 되게 다른 엘리베이터랑 다르게 가격이 한 1.5배에서 뭐 비싸기는 3배까지 비싸요. 비싸요. 예. 현대 엘리베이터가 뭐 엘리베이터 2대 깔면 한 대를 공짜로 깔아드려요. 이렇게 2+1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지센도 그렇고 그런 게 많은데 미쓰비시는 좀 하이 퀄리티의 뭐 비싼 건물, 뭐 롯데 월드타워나 그래서 미쓰비시라는 회사에 대해서 제가 장점이랑 단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일단 단점을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전범기업이다. 해서 단적인 예로는 뭐 저희가 보장수리를 갔는데 뭐 입주민 분께서 아씨 일본 거는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뭐 안 좋은 얘기도 많이 하시고 하면은 뭐 그래도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인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그러면서도 그냥 그럴 때는 그냥 저는 그냥 맞장구 쳐주고 나쁜 놈들이라고 왜 안 망한지 모르겠다고 저도 이렇게 맞장구 쳐주고 이렇게 넘어가고 하는데 그러면 장점은 뭘까요? 미쓰비시의 장점. 제가 생각했을 땐 이것도 전범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 왜 전범기업이냐? 이게 회사 위에서도 되게 그런 거를 이슈가 되는 거를 되게 많이 꺼려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업자가 죽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혼자 작업을 하다가 뭐 어디 낑겨서 죽었다. 엘리베이터 사이에 협착돼서 죽었다 하면 이제 기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딱 되게 좋은 먹잇감이잖아요. 저는 자기 안전을 위한 거니까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이런 거에 신경 쓰면서 안전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 쓴다는 거에 대해서 좀 그게 오히려 장점이 되지 않을까, 작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 회사를 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봤어요. 했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는 제가 이 회사를 들어왔을 때 되게 안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왜 비행기 쪽으로 가지 못했을까?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었으면 그쪽으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뭐 저쪽에 갔어도 다 똑같지 않았을까?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뭐 아직 취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자소서 쓰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자소서가 되게 많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는 비행기 하고 싶었던 이유가 그냥 돈 많이 준 데서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 간단한 그런 뭐 표면적인 느낌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지금은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되게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자소서, 그 생활교육 그룹이나 이런 거를 보면 초등학교 때도 선생님이 하고 싶다고 일지망에 항상 교사 뭐 이런 거를 뭐 되게 고리타분 하지만 그런 걸 많이 적어놓고 중학교 때도 그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공부를 안 했으니까 선생님이랑은 길이 멀어진 상태고 제가 알바를 하면서도 뭐 맥도날드라는 햄버거 집에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트레이너로 이제 신입 직원들이 오면 그 친구들이 이제 교육하는 업무도 많이 했었어요. 하는데
이 친구가 여기에 빠르게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좀 많이 뭐 개인적으로 친한 것도 있겠지만 업무를 빨리 하는 거에 있어서 적응을 빨리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 이런 걸 알려줄 때 이 친구한테 내가 가진 지식을 이해시키는 거를 하는 걸 좋아했고 얘가 빠르게 이제 습득해서 적응을 하면 그거에 대한 보람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이 회사에서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내가 저런 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거에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은 내가 데리고 다니는 직원들을 이제 성장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으면 내가 가졌던 예전에 그런 교사라는가 그런 이해시키는 거에 대해서 흥미를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확신이 들기도 하고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목표로 얼마 전에 저희 인천 송도에서 교육을 갔는데 저희 기사 여러 친구들이 전국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왔는데 강사가 그 일본인이 평가했을 때 강사가 그 등급을 B등급을 받았어요. 저희를 교육하는 강사가 너는 너의 교육하는 그런 능력이나 너는 이 작업을 시켰을 때 네가 작업한 수준으로는 너는 B등급이야. 이렇게 강사가 A등급이 한 명도 없이 다 B등급을 받았는데 저는 거기서 제가 꿈이 기술교육팀에 가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교육을 갔지만 그때는 당시에는 일본인은 안 왔어요. 근데 한국인 강사들이 이제 여러 명을 교육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내가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교육팀에 가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되게 잘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 열심히 하기도 했고 엄청 노력해서 공부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 인원들 중에서 저 혼자만 B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B등급으로 92점을 맞고 패스를 했는데 통과가 C등급이고 그냥 탈락, 즉평가가 D등급이었거든요. A등급은 강사보다 더 잘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등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처음에는 일은 무조건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시키니까 하고. 처음에는 제가 이 회사가 되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냥 미쓰비시라는 기업에서 주는 이미지도 저한테는 좀 별로였고 그랬는데 제가 나는 여기서 조금만 있다가 빨리 이직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 초기에는. 근데 그거를 아무리 내가 얘기를 안 하고 마음속으로 숨긴다고 해도 그건 행동에서 좀 티가 나는 부분이 있나 본가 봐요. 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쟤는 금방 나갈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이미지가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를 한번 회식 자리에선가 그런가 얘기를 한번 듣고 나서 그래도 이왕 하는 거 한 대까지 해보고 나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 후로는 처음에는 일만 되게 열심히 했죠. 일 열심히 하고 회사 사람들이랑 관계도 그냥 뭐 해서 열심히 해서 지금은 그래도 나름은 조금은 받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또 그런 슬럼프나 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힘든 위기가 왔을 때 나는 그럼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할래 하고 그냥 금방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싶어서 목표를 설정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나는 무슨 목표를 해야 될까 했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기술교육팀에 계신 분들이 되게 멋있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간다고 하면 잘 모르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걸 좀 목표로 삼고 지금은 좀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어 공부도 지금 하고 있고 거기는 기술교육팀에는 일본인들이 되게 많이 와서 그냥 통역사 마냥 데리고 다니거든요. 기술교육팀 인원을. 그렇게 놀러 다니는 게 제일 부러워서 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그런 부분이 좀 있길래 그런 거 하면 나쁘지 않겠다. 그럼 목표를 가지는 것도 이 회사에서 목표를 가지는 것도 들어갈 회사에서의 목표를 가지는 것도 자수에 녹여낸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런 측면에서 연장을 한다면 지금 있는 회사 안에서 내가 쌓을 수 있는 경험치와 뭐 이직이나 다른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해볼 수 있는 경험치와의 어떤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 안 해봤나? 아직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회사 승강기 기종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그냥 일반 아파트에 깔리는 거랑 막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기종이 되게 노후 기종이에요. 15년 차 해서 거의 한 5, 6년 더 쓰고 리모델링을 하거나 새 기종을 들여와야 되는 그런 현장들이 많아서 되게 알 수 없는 고장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려운 고장들, 난고장들이 되게 많이 나는데, 처음에는 저는 알 수 없는, 제가 알지 못하는 고장이 나도 그냥 집에 있다가도 밤 12시 나가서 새벽 5시까지 혼자 그냥 작업을 하고, 그런 부분을 되게 열심히 그냥 몰라도 일단 해보려고 했어요. 제가 아는 선까지 해보고, 안 되면 전화를 하더라도. 근데 그렇게 했더니 다른 친구들 비슷한 시기에 입사했거나 그런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알고 위에서 평가도 조금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제가 모르는 부분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장에서는 뭐가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도 좀 버겁긴 한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더 갈증이 나서 타사로 난 여기서 배울 만큼 배웠어,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생각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다가 취직이 안 되니까 뭐라도 이제 더 배워야겠다 해서, 저는 서비스업이라는 업종의 경력이 너무 길었어요. 길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 봤을 때도 얘는 기계 하고 싶은 애가 맞나, 기계 만지고 싶은 애가 맞나 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이력을 봤을 때는 19살부터 맥도날드에 들어가서 군대 제대하고도 맥도날드에 또 들어가고, 맥도날드만 거의 한 5, 6년을 했어요. 하고 와인바에서도 한 1년을 일하고, 아웃백에서도 한 1년을 일하고, 다 외식업계에서만 그렇게 일을 해서, 친구 한 명이 너는 외식업의 황태자가 될 거냐고, 다음에는 어디 갈 거냐고, 어디 호텔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장난도 치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도 제 이력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를 좀 지식이라든가 수준을 좀 올린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알아보던 중에 경기도 기술학교라고 그 국비 교육과정이 있었어요. 승강기를 땄는데 막상 따고 이 회사에 들어가니까 그 신입사원 교육이라고 모여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 교육을 한번 해주는데, 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 이거 모르겠는데 분관리가 뭡니까? 했더니 엘리베이터를 2개 이상 연결해가지고 운행을 하는 걸 분관리라고 하거든요. 분관리라고 하는데, 1층에서 콜을 주면 이 3개 중에서 가까운 애가 내려오고 이런 시스템 있잖아요. 2개 이상 엘리베이터 운영하는. 이 말의 뜻을 몰라서 분관리가 뭐죠? 했더니 쟤는 뭔데 승강기 기능 사실 알려준 내용을 어떻게 하나도 모르고 들어오는 거죠? 쟤 무슨 아빠가 일본이 낫냐고 막 이런 얘기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처음에 그 신입사원 교육장에서 저만 모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40명이 다 저를 쳐다보니까, 그래서 되게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모르고 여기서 있으면 많이 뒤처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그때는 좀 오기 가지고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오기를 가지고 저기 중소업체 몇 년 있다 온 애보다 쟤보다는 잘해야지, 그냥 하나를 배워도 제대로 배워서 해는 게 낫지 않을까, 야매로 배운 애들보다, 그런 느낌으로 좀 회사를 처음에는 적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했었고, 결국은 여기서 좀 학교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냥 맨날 PC방 가고. 저는 그때 야간에 또 여기서도 맥도날드를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입사원들 뽑고 그럴 때 네. 경력이나 이런 자격증 같은 거를 많이 중시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혹시 어떻게 이렇게 뽑히신 건가요? 거의 신입이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왜냐면 저희 회사가 현대로 되게 많이 이직을 했어요. 현대를 가기 위한 그 학교 코스 느낌으로 미쓰비시 반 거의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왜냐면 현대가 돈을 여기는 평균 연봉이 1억이라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하니까, 메이저 회사에 한 2년 있다가 여기로 넘어가야지, 이런 느낌으로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업체에 있던 애들 받아가지고 그냥 다른 회사 주느니 그냥 새로 키우자 해서 한국 승강기대학교라고 학교가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면접 봐서 좀 똘똘하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요즘 많이 뽑고 요즘에도 경력직은 안 뽑고 거의 다 신입만 채용을 해요. 그래도 뭔가 신입들을 다 뽑을 때 앉혀놓고 보면은 그 강사님이 뭔가 경쟁력이 있어서 이렇게 뽑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 게 어떤 이유 때문에 뽑혔다고 생각하세요? 제 경쟁력이요? 네. 신입을 뽑는다 그러면 다 신입을 뽑아서 이렇게 했겠지만 그 중에서도 뽑히신 거잖아요. 그 신입사원들 중에서도. 그 아까 자격증이 조금 컸었나요 그러면? 좀 호기심을 있게 보기는 했던 것 같아요. 저를 그 면접관이나 이렇게 봤을 때 아니 왜 비행기 공부한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왜 오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의 말을 하고 글쎄요 그분들이 저를 뽑는 포인트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왜 날 뽑았는지는. 서비스업부는 엔지니어 뭐 수리도 해야 되지만 그런 고객과의 면담 이런 기회가 되게 잦은 것 같아요. 설치 사업부보다는. 그래서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게 뭔지 왜 화가 나 있는지 이만큼 물론 고장 때문에 화가 나 있겠지만 그런 거를 좀 잘 달래줄 수 있는 멘탈이나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회사에서 그런 부분을 중요시 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서비스 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많이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많이 힘들어하는 저희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저기 소장이 저희 관리자가 나한테 막 뭘 꼬라보냐고 얘기를 했다고 되게 기분 나빴다고 뭐 이런 거에 되게 상처를 많이 받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대응할 수 있고 그냥 싸우지 않고 그냥 시급도 안 좋은데 전범기업이랑 싸우면 안 되잖아요. 전범기업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우선시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하는 일이 되게 지저분해요. 먼지 구덩이에 들어가고 막 먼지 먹으면서 얘기하고 피트 이런데 승강로가 되게 건설 초기부터 있던 그런 먼지가 엄청 가득 차 있거든요. 아무리 청소를 해도 또 그 다음에 가면 또 이렇게 돼 있고 기름때도 되게 많이 묻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 같이 얼마 전에 같이 여기 기술학교에 있던 엘리베이터 일하는 친구들 모임을 얼마 전에 연말이라 같이 했는데 티센 다니는 친구가 한 명이 소개팅을 했는데 자기 직업을 떳떳하게 말하기가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냥 독일계 회사 다녀요 이렇게 멋들어지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엘리베이터 회사를 다닌다고 하면 뭔가 지저분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자기가 스스로가 자기를 평가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친구한테. 그래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뭐 겉에 보이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사람들한테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는 서비스 사업부고 고객을 면담을 해야 되는데 내 유니폼이 다 찢어져 있고 막 여기 막 주머니가 4개가 돼가지고 막 이러고 가서 이 관리자한테 내가 이렇게 작업을 했고 이렇게 돼서 문제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제 사수가 했던 것처럼 정갈하게 작업은 유니폼을 했어도 정갈하게 옷을 입고 가서 저는 이렇게 작업을 했고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랑은 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관리자 입장에서. 그래서 저희 회사 제 분당지구 제가 분당에서 일하는데 분당지구 사무실은 그 강남 2팀의 영업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본 메인 사무실로 쓰고 있어가지고 높으신 분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저희들끼리 이게 강요는 아니고 우리도 깔끔하게 옷을 입고 출근을 하고 퇴근은 깔끔하게 하자. 그래야 뭐 가족 있는 사람들은 자기 와이프한테도 깔끔한 모습만 보이고 싶고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해서 저희 사무실은 한 절반 정도가 정장 입고 출근하고 정장 입고 퇴근하고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저희 승강기안전공단에서 1년에 한 번씩 법정 검사를 하는데 그럼 검사원이 제가 정장 입고 출근해서 검사할 때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옆에 가만 서 있거든요. 검사원들이 하고. 그리고 깔끔하게 입고 서 있을 때 얘기를 저희한테 지적을 내는 거랑 뭐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다른 게 검사원이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옆에 선배가 옷 다 찢어진 거 입고 막 이러고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선배냐고. 아니 옷을 왜 저렇게 지저분하게 찢어지는 걸 입고 다니냐. 뭐 이렇게 좀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기술력이 그 사람이 높을지언정 자기들이 보기에는 판단하는 거는 신뢰도나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보더라고요. 제 현장 중에 한 군데가 엘리베이터는 하나밖에 없는데 밤 12시에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타지구에서 다른 직원이 이제 당직을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고장 수리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호기가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뭐 어디 기판 쪽에 문제가 있었던 거라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 친구 못 잡으니까 저도 이제 밤에 12시 출근을 했죠. 그래서 현장에 막상 도착해 보니까 그 기판 문제는 아니었고 다른 쪽에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근데 그걸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5시까지 5시 반까지 했거든요. 새벽 5시 반까지 고장 수리를 하고 어떻게 둘이 어떻게 하다가 찾았어요. 파워부 쪽에 단자대 하나가 진동으로 인해서 조금씩 풀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불이 나면서 열이 발생해서 불이 나면서 모터로 이제 전류를 삼상을 공급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모터 쪽으로 들어가는 단자대였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동을 아예 못하고 있던 그런 고장이어가지고 다른 선배들은 금방 찾았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늦게 찾은 건데 그거 하면서도 일단은 이거 찾고 나니까 아 해냈다라는 그런 뿌듯함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런 뿌듯함이 제일 컸는데 그런 포인트를 제가 5시 반에 퇴근해서 집에 가서 씻고만 나와서 바로 그냥 출근을 했거든요. 하고 야근했다고는 얘기를 안 했었는데 다른 직원이 얘기를 한 거예요. 소장님께 위에 보고를 드렸는데 그게 좀 저를 좋게 본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희 소장님이 저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직원들한테도 엊그저께 들은 건데 회식 때 저 없을 때 야 형기처럼 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야 그렇게 걔는 왜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그런 책임감 있는 자세를 위해서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플러스 포인트가 아니었나. 그럴 때가 좀 뭔가를 해결했을 때가 제일 성취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강점을 내세우기 위해서 네. 따로 뭐 노력하시거나 혹시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네. 네. 저는 기술적인 부분도 되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터가 어차피 엘리베이터는 모터로 움직이는 거니까 예전에 뭐 기술학교 다닐 때나 뭐 예전에 공부할 때도 잠깐은 배웠겠지만 뭐 삼성 교류 전동기, 뭐 직류 전동기 뭐 이런 분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 거 다 자격증 땄지만 다 까먹은 상태에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생기는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근래 인강도 찾아보고 책도 한 권 사고 모터의 이해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쉽게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림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런 거 사면서 따로 공부하는 부분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이게 왜 이 부품이 왜 나갔는데 저게 안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를 좀 집에서 그냥 따로 공부하는 부분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그거 말고는 일본어 공부를 저희 팀장님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와가지고 이제 뭐 그 동영상 하나 틀어놓고 유튜브 하나 틀어놓고 거기서 이제 인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겸 막걸리를 먹고 잠깐 뭐 어디 자기 어깨가 아프다고 그냥 마사지 받으러 가자 해서 거기 마사지 한 3시간 자고 나오니까 한 2시 되더라고요. 거기서 그때부터 또 술을 먹어가지고 밤 12시까지 막걸리를 11병을 먹고 소주를 5병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저는 죽을 것 같아서 막 간에 좋은 거 막 많이 혼자 먹고 왔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듣기로는 아, 너 혼자 살려고 너 혼자 먹었냐고. 저는 살려고 먹은 건데 그리고 그 모습을 한번 보여준 후에는 제가 엄청 잘 먹는 줄 알고 뭐 조금 오늘 속이 안 좋아가지고 안 먹겠다고 하면은 원래 잘 먹는 애가 왜 그러냐 연기하지 말라고 먹다니까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기내직도 뭐 사람들 그런 경우 많지. 그쪽에서 오래 근무했던 사람들도 어디 그래도 잘 적응해야지 못할 거야.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고생했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